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TV에서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정치 8월 1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 나갔다는 소식을 좀 뜸하셨죠. 듣는 게 뜸하셨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법원이 이 재판 휴정기였습니다. 여름이니까 판사들도 휴가 가고 해야 되죠. 또 법원에 뭐 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가철 해서 한 2주간 재판이 휴정이 됐는데, 내일, 사실상 오늘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특히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금요일은 이재명이 재판 가는 날.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걸로 내일 재판 가고 또 금요일도 재판 하나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고 배우자죠. 김혜경 씨는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갈 뻔했습니다. 김혜경은 특히 내일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대로 하면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법인카드와 관련된. 그런데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왜 연기됐을까요? 이게 이재명 그리고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써왔던 재판 지연술일 수도 있다. 그리고 8월 18일 이번 주 일요일이 되나요? 8월 18일 날 이재명이 다시 당대표에 등극을 하죠. 등극을 하는데 그 전에 이재명과 김혜경을 합쳐서 첫 1심 선고가 나올 뻔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청 포인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9월 달 되면은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 되면은 결심, 그러니까 구형이 2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10월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 하나는 이제 11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월 안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당내에서 분위기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7개 사건, 11개 혐의인데 7개 사건 중에서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4개. 일단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거 다 묶여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이 위정교사 하나, 선거법 하나. 그리고 이번에 새로 기소된 대북송금. 사실상 북한 노동당에 뇌물 준 겁니다. 뭐 대북송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참 그 말을 자꾸 쓰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북한 노동당에 뇌물 준 거죠. 이재명 북한 가려고. 그 4개의 재판이 있는데 판사는 3명입니다. 판사 3명인데 이 김동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부장판사가 2개를 하죠. 위정교사 사건과 대장동 등 이 사건. 자, 그래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재명은 어느 재판을 가장 무서워할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말고 어느 재판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새로 이제 출범을 하죠. 이원석,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도중에 막아서고 있다는 오히려 그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는 9월 15일 끝나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이제 지명이 됩니다. 심우정, 심대평 아들 이렇게 유명하죠. 과거에
충남도지사도 하고 정치권에서 중진위원이었던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이기도 한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정무적 감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정치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과연 특별 미션을 부여를 받았을 텐데 부여가 되죠. 이원석이 안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수사 그리고 이원석 전 총장 아직은 총장입니다. 총장 시절에 하지 못했던 일, 자,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갈지 이른바 신적폐 청산입니다. 자, 그 부분도 오늘 이슈 집중해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면 심층 분석, 아시아투데이 이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행간의 뜻을 읽어드리는 행간의 뜻을 좀 파악을 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는 지면 말 그대로 심층 분석을 한 3꼭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시청 포인트 이슈 집중 해부를 하겠습니다. 법원이 재판 재개했는데 이재명의 1심 선고도 카운트다운 됐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판은 무슨 재판일까? 이재명 1심 선고 판사 좌표 찍기도 걱정을 부리고 있다. 개딸들 그냥 있지 않겠죠. 계속 다 압니다. 이제 10월달 되면 1심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들은 판사에 대해서 지금 좌표 찍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체제 문재인 이재명 제대로 이번엔 잡을까?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하지 않았던 그 수사들을 한번 짚어보면은 그것이 곧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특별 미션이 되는 것이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신주류 4인방 검찰 조직이 좀 상당히 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잘 나가는 검사들 특수통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정치 관련 이 수사를 잘 하고 많이 하는 그 좀 중심 세력이 좀 바뀌었다. 그런 분석이 있어서 그것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그 기민하다. 뭐 막판에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다 돼가니까는 일종의 레임덕에 걸리죠. 영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검찰 조직에서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검찰총장이 이미 지명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임종석이 갑자기 소환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은 왜 소환이 될까? 김정숙 주변에 줄줄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 문재인의 비서실장이죠. 김정숙 문재인의 배우자죠. 문재인 주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거래가 있었죠. 건순일 재판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수사 거래가 하나 좀 일어나는 것 같은 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는데 그것도 경각심을 일깨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면 심층 분석입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김두관 이재명 민주당엔 김대중 노무현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정신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기사를 소개해 드렸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김두관 대표 후보 처음에는 제가 완전히 들러리로 그냥 나서는구나. 아마 이재명 쪽에 부탁이 있었지 않느냐. 너무 이거 심심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들러리로 나섰을지 몰라도 이재명과 개딸에 대해서 지금 쓴소리를 좀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두관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민주당 집권을 위한 재원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위기다. 찍히면 죽는다. 검은 그림자가 일상처럼 당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찍히면 죽습니다. 누구에게? 개딸에게.
깃다르게 찍히면 그냥 죽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안에만 자기들끼리 수박 뭐 이렇게 하면서 찍을 뿐이 아니고 검사 판사도 막 찍죠. 이재명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일단 김두관 이야기입니다. 이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하고 실천하는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 다 사라져버렸다. 현재 민주당은 총재 시절보다 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소수 강경 개혁의 개딸이죠. 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 총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총재 시절은 과거 김대중 총재, 이런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모욕당하고 내쫓겼다. 이재명 민주당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을 직격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말은 붙입니다. 민주당이 혁신해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 대연합을 주도적으로 규합할 수 있고 정권 교체와 집권이 가능하다. 이재명만 계속 공격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합니다. 임기 단축. 8월 18일 날 민주당이 이번 주 1월 날 전당대회를 해서 이재명이 다시 등극을 하죠. 지금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하나는 이재명이 지지율 90%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되는 거는 그런데 그래서 9대0 하죠. 9대0. 90%로 대표는 이재명, 5대0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하다가 지금 9대0 90% 득표율. 자, 북한의 어버이 수령급입니다. 90% 득표. 저번에 조국은 99% 했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그리고 90%를 할지 말지 그것이 있고 또 하나 관심 사항은 정봉주입니다. 정봉주 과거에 우리 군 장병들의 목함질의 피해를 가지고 무슨 목발 경품 이렇게 망언을 했던 인물이죠. 정봉주. 그 정봉주가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처음에는 1위로 싹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김민석을 띄우기 시작했죠. 정봉주 저 사람은 위험해. 그러니까 1위 해서 수석 최고위원 하면은 본인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 김민석을 띄웁니다. 김민석을 띄워서 김민석이 1위 자리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개딸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개딸들에 다 김민석을 찍죠. 이재명이 그 메시지를 날리면은. 그것이 2등으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3등하고도 비슷비슷합니다. 정봉주가. 그래서 정봉주가 이재명을 향해서 막 뒷담화를 했죠. 뒷담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뒷담화를 들은 사람이 라디오에서 가서 또 까발려가지고 이게 또 개딸들에게 또 찍혔습니다. 또 찍혔기 때문에 이제 1등은커녕 가용 5등 안에 들까 아직 투표가 남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서울에 지금 그 권리당원이 많은 서울에 남아있고 대의원 투표도 남아있고 자 그래서 또 그러니까 관심거리가 된 거죠. 이제는 수석 최고위원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5등 안에 들 수 있을까? 5등 안에 들어야지 최고위원 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정봉주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은 정봉주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이재명이 김민석을 자기 차에 태워서 이재명 자기 차에 태워서 막 김민석을 막 띄웁니다. 나의 대표 경선의 최고 전략가, 최고 책임자, 이런 식으로 막 띄우고, 그리고 또 김민석도 이재명 대표님을 대통령 만드는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떴죠. 뜨니까는 이 정봉주가 뒷담화를 합니다. 뒷담화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하고 가까운 측근 이렇게도 불리는데 정의당 국회의원 지낸 박원석이라고 있습니다. 박원석한테 이재명 뒷담화를 막 치는 거죠. 그런데 박원석이 이거를 라디오에 나와서 까발립니다. 이 정봉주가 이재명의 최고위원 경선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다.
열받아 있다.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 정봉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최고위원 5명 안에 들어가기만 해봐. 5등 안에서 최고위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최고위원 회의는 만장일치제니까 이제 자기가 뭐든지 막 물고 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장일치가 안 되도록. 그러면서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개딸들 입장에서는 기겁을 할 이야기죠.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최고위원 들어가서 소위 속된 말로 깽판을 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봉주는 그때 강주 경선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부 기자들에게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찌라시로 돌아다니고 있죠. 이재명은 너무 제왕적이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찌라시로 돌아다니고 하니까 정봉주 입장에서는 아 뜨거라 싶은 거죠. 이게 개딸들에게 찍혀서 잘못하면 정말 5등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봉주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어쨌든 뭐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뭐 저거 하면서 했는데 이 시대적 과제를 이어가는 최대의 걸림돌은 우리 내부에 있다 하면서 이재명 파리를 하며 실세 노래하는 무리들, 이재명 파리를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재명에 대한 찬가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이다. 이재명의 정치는 개파 없는 정치였다. 개파 없는 정치입니까? 이재명이 친명으로 다 일색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정치를 지켜야 하며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이다. 자 이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또다시 충성맹세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충성맹세 개딸들이 받아들이면 5등 안에 들어갈 것이고 개딸들이 지금은 저렇게 충성맹세하지만 나중에 최고위원 돼서 5명 안에 들어가면은 이재명 못 살게 깽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5등 밖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개딸의 위세에 눌려서 뭐 조용히 있을지 나중에 최고위원 되고 나서 조용히 있을지 정말 깽판을 칠지 그 부분을 개딸들이 판단을 하는 데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뭐 정치를 누가 주도하는지 이 개딸들에 대한 그때 어떤 그 체험을 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주 주말판에 그런 게 나왔는데 개딸들의 이 조직이 그냥 조직이 아니고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팬클럽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죠. 무조건 이재명을 마치 연예인처럼 우상처럼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거기에 다 맞춰가는 이재명의 모든 잘못 이런 것은 아예 눈길도 안 줍니다. 자, 그런 조직이 지금 제1야당을 흔들고 제1야당의 지도부 경선 또 좌지우지하는 자,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가 여야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이 완전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행패를 부리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아니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죠. 이재명 사법 위기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소개드릴 기사는 일단 이겁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 법원 학예 휴전기 끝. 이재명 부부 재판 동시 재개. 그런데 이 기사가 난 직후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소개를 드리면 전국 대다수 법원이 2주간의 학예 휴전기를 끝내고 12일부터 오늘부터 재판 일정을 일제히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
내일 그리고 16일 금요일 이재명의 대장동 이런 재판을 재개를 하는데 이제 이재명은 다시 또 재판에 가야 되죠. 개딸들도 쭉 가가지고 뭐 응원하겠죠. 그런데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의혹 재판도 지금 그것이 이제 결심 공판이 9월달에 예정이 돼 있고 10월달에 1심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시 후에 따로 말씀드리고, 자 원래 내일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2021년 8월 20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모 씨, 배소연 씨죠. 배소연 씨를 통해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하고 오늘 선고를 1심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조금 전에 연기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내일 김혜경에 대한 선고가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김혜경 이 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고 뭐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하고 하지만 구형이 나온 것은 김혜경이 처음이었죠. 3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금품 기부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일 1심 실제로 법원의 판결이죠. 구형은 검찰이 요구하는 것이지만은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내일. 뭐 벌금이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어쨌든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된 겁니다. 연기가 된 거는 왜 연기가 됐나 하면은 이 변호인이 내일 그 선고가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이 김혜경 변호인이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좀 더 이제 판단을 더 해달라. 그래서 이 재판을 연기를 요청을 했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서 22일 또 한참 후에 오전 10시에 원래 내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22일 오전 10시에 이 변론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을 그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그것이 재판이 좀 뒤로 그 1심 선고가 뒤로 늦춰지는 거죠. 뭐 재판부의 변호인 의견서 지금까지 쭉 재판을 했는데 뭐 새로운 의견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때 최후 변론을 했을 때 했던 이야기. 피고인 김혜경은 배소연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모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객관적 증거도 없다. 그러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김혜경도 그때 최후 진술에서 막 울먹이면서 내가 많이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막 호소를 했죠. 자, 그리고 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종의 시간 끌기. 어떻게 하든 1심 판결을 뒤로 노출하는 시간 끌기다고 밖에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8월 18일 날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재등극식을 하는데 그 전에 1심이 유죄로 나오면은 분위기 안 좋아지겠죠. 민주당 이재명 주변에. 그래서 일단 시간 끌기로 했는데 남편 이재명 계속 재판 지연, 그 첫건 이화영 마찬가지 재판 지연 이걸 그대로 또 답습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아니 10만 4천 원 가지고 무슨 이 기소까지 하느냐. 민주당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재명도 무슨 뭐 10만 4천 원짜리 기소 뭐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죠.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법인카드 전체 사용한 거는 지금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 법인카드는 뭐 소고기 사고 초밥 사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조명현 씨가 다 폭로를 한. 그리고 이것은 법인카드 사용인데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지난번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낙연하고 경선할 때
그때 민주당 중진 의원들 부인들에게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씩 밥을 사줬다는 것이고, 들킨 게 그거 하나고, 들킨 거 한 5개 들켰습니다. 근데 나머지 4개는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또 얼마나 많았겠느냐. 법인카드 가지고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면은 갑과 을이 있다면 을 관계죠. 나머지 갑들이 대선 후보를 뽑죠. 이재명과 이낙연이 대결해서. 그러면은 그 부인들,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됐죠. 근데 지금 사준 것을 밥 사줬다는 것이 이제 4명께 들킨 겁니다. 얼마나 더 많았겠느냐.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김혜경 씨가 이재명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사선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 등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 그리고 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다. 매수하려고 한 범행이다. 배우자에 대한 기부 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액과 관계없이 재질이 중하다. 현재까지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 기부 행위 범행만 5건이다. 본건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을 지낸 그 사신 중진 그 배우자 부인들에게 밥 사준 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기부 행위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 기부 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특히 이 배소연 씨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 성격,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혜경 행태, 이런 것도 다 집었습니다. 누구든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켜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은 배서연 씨,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자, 그래서 벌금 300만 원 구형을 하고 오늘 1심 땅땅 이재명과 김혜경 합해서 처음으로 1심을 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변호인 쪽에서, 김혜경 변호인 쪽에서 의견서를 또 새로 제출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곧 이제 22일에 다시 공판 준비기를 진행을 하니까 한 번 정도 더 하고 또 1심 선고를 하겠죠. 어쨌든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등극을 하는데 이 분위기 싸해질까봐 이런 연결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재판장 법원의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 부분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신임 검찰총장 관련입니다. 자, 제목은 윤 신임 두터운 기획통, 검찰 조직 안정화시킬 적임자 평가,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이제 이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죠. 충남 공주 출생이고 그 아버지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주요 경력은 여러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서울고검차장, 법무부 기조실장, 서울 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현재 법무부 차관인데, 심 후보자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심 후보자는 기획 행정 업무에 장점이 있지만 대기업이나 권력 수사를 통해 검찰의 존재감을 증명해온 특수통과는 거리가 좀 멀다. 그런데 총장으로서 주어진 과제는 녹록하지 않다. 민주당 등 야권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죠. 거기에 맞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여러 검찰 수사, 공정성 시비 이원석 전 총장이 불을 질렀죠. 왜 캐비넷에서 김건희 사건만 꺼내가지고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김정숙 이것은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진짜 늦게는 이것도 지금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면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의 시청 포인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부분부터 하죠. 새 검찰총장 특별 미션은 뭘까? 자, 이제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었는데 심우정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나머지 후보로 올라갔던 3명은 전부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이원석도 특수통이죠.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도 특수통. 그런데 특수통이 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걸로 좀 예상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통이어서 첫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배경이 되기도 했죠. 강력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오히려 막았었다. 그런 비판에 직면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통이 아니고 기획통, 주로 기획 분야, 인사 분야 이런 쪽에 많이 근무한 심우정 후보자가 발탁이 됐는데, 자, 심우정 후보자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죠.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 조직을 지키는 거죠. 검찰 조직. 지금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수사를 했고 또 수사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탄핵안 발의하고 한 명 법사위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4명 다 안 나가기로 했죠. 그렇게 검찰을 압박을 하고 심지어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같은 본인을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 좌파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혀서 검찰 조직을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은.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이렇게 해서 중수청은 국무총리 산하로 보내버리고 분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검사라는 직책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크게 반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 상태에서 정리도 하지 못하고 다음 검찰총장에게 넘기는 거죠. 다음 검찰총장은 고시로는 1기수 선배입니다. 검찰총장은 후배 검찰총장이지만 심우정에게 넘기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심우정은 거기에 맞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외풍, 엄청난 외풍을 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것이죠. 새 검찰총장이 그것이 막아내는 게 일단 검찰 조직을 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첫 번째 미션이 돼버린 상황이죠. 워낙 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번째 미션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지 못한 그 수사들을 총지휘를 해야 됩니다. 총지휘를 하는데 당장 보이는 것들이 문재인 제3자 뇌물죄 전두지검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김정숙 관련한 사건들, 그 사건들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김건희 소환된 대면 조사 받은 그 사건도 어떻게든 종결을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법인카드 이것은 지금 소환 통보를 해놨는데 8월 18일 이후에 보자 이렇게 부부가 버티는 중이죠. 그것도 빨리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 같은 것도 또 조속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수사도 있죠. 조국에 대한 수사.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사건.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받으면 구속될 그 인물이지만
그런 수사도 해야 되고, 최근에 또 이원석 총장 시절에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아직 한 번도 소환 안 했습니다. 2년 넘게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 그때 민주당 눈치 보느라고 몸이 아파서 사직서를 낸 임성근 부장판사를 민주당 눈치 보느라고 수리도 하지 않고 나중 국회에 막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록에 나와서 다 들통난 그 사건이죠. 김명수 수사. 또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이재명을 기사 회생시켜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김만배가 중간에서 8번이나 권순일 방을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구속 안 되고 사법 처리가 안 되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검찰 흔들기죠. 검찰 흔들기입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전공법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죠. 전공법이 뭐냐? 자고우면하지 않고 이재명 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수사도 하는 거죠. 그게 전공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죠. 특별 미션이 2개. 이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것하고 이재명 문재인 수사하는 것하고 2개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문재인을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검찰 조직도 지켜지는 거죠. 검찰 조직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을 법대로 처리만 하면은 검찰도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런 엄청난 미션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언론의 평가도 이 심우정 검사장은 너무 좀 이렇게 부드러워, 온화해,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원석 같은 특수통도 눈치 보느라고, 이재명 문재인 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했는데, 기획통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검사지만은 선비 스타일, 검사스럽지 않은 그 검사장인데 할 수 있을까는 이야기가 실제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원석 체제보다는 심우정 체제가 용산과는 상당히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새로 신설됐죠. 그 민정수석과 심우정은 같은 그 검찰 부서 김주현 같은 검찰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해서 아주 소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용산과 용산의 큰 국정 틀에서 무슨 용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큰 국정 운영 방향에서 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호흡을 맞출 수가 있죠. 거기다가 특수통이 아니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는 특수통이 하면 되는 거죠. 현장에서 지휘하는 쪽이 이 특수통으로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조계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신주류 특수통 4인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주류 특수통 4사람이 일단 물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거나 그렇게 해서 이선으로 나가 있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신주류 특수통 4인방이 이 신적패, 문재인, 이재명, 조국, 문희조, 이 신적패 수사에 나설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구주류는 누구냐 하면은 지금 검찰 주변에서 뽑는 것은 이제 여당 대표가 됐죠. 한동훈, 그다음에 특수통을 중심으로 이원석, 이제 9월 15일 날 물러나는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 이런 이 검사들이 주류였다고 하면은 이제 좀 바뀌어서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특수통 중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수사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 그 전에 문재인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죠. 그래서 또 문재인과도 연결되어 있는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이 수사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창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원지검장 김유철 지검장도 수원지검에서 정자동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 후원금 쪼개기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이걸 다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우정은 총괄 사령탑이고 각 그 수사 현장에 지휘하는 쪽은 그 특수통이라는 거죠. 또 김태원 지금 중앙지검 3차장도 있고,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창수, 김유철, 김태원, 양석조, 이런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하지 못했던 문이조, 문재인, 이재명, 조국 수사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은 제대로 수사만 했으면은 이거 벌써 문재인뿐이 아니고 김정숙, 문다혜 전부 문제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호막을 쳐준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원석 보호막이 거쳐지겠죠. 임기가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김정숙은 사실상 이제 검찰의 칼날이 완전히 목전까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최근에 소환됐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소환이 됐는데, 소환이 됩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먼저 이원석 그 검찰총장 시대에 문재인 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우선 요점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죠. 제3자 뇌물죄. 딸 문다혜 씨 부부가 대통령 임기 중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태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가 지원을 하죠. 돈을 지원을 하죠. 타이스타젯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이제 전무로 취업을 시키면서 서창호 씨를 옛 사위 지금 이혼했습니다. 이 2억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하죠. 그리고 그럼 그 대가가 있겠죠. 그리고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도 받죠. 그러면 중진공 이사장만 하더라도 이게 뇌물이 되는 거죠. 서로 맞바꿨으니까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받는 대신 문다혜에게 2억 원 플러스 알파하고 현지에 막 직원들 파견해서 뭐 취직도 시키고 집도 알아봐주고 다 했다. 그러면은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이 수사를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에 아주 강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그냥 묵혀놨던 수사인데, 그때 조현옥 그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도 부르고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중기부 장관들 쭉 불러서 수사를 거의 다 해놓고 이제 문재인 앞에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으로 이 전주지검에서 하던 수사를 이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막았었다는 그런 그 말이 법조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검찰의 내부 인사 정보가 문재인 쪽으로 유출이 됐는데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흘린 것 아닌가. 이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단 둘이서 인사협의를 했는데 그 인사협의의 핵심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긴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인사협의를 한 다음 날 민주당 의원 27명이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강압 수사를 했다. 이 문재인 주변을 강압 수사를 했다고 하면서 감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창수 흠집내기라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나지 못하도록 그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날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단둘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협의를 한 건데 그래서 흘린 것 아닌가? 문재인 쪽으로 그런 의혹까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김정숙 그 소환도 수사도 하지 않았죠. 그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김정숙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3건이나 있는데 그거는 건들지 않고 김건희 수사건만 그 고발건만 딱 끄집어내서 수사를 시켰다. 그래서 특별히 이원석 총장이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일가를. 그것뿐이 아니고 많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결국은 문재인의 남자죠. 그것도 소환도 하지 않았고 월성 원전,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산자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몰이 이런 것도 그 꼭대기에는 결국 문재인이 있는데 다 중간에서 다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일종의 그 레임덕이 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레임덕이 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사 3부의 검사 9명을 전부 다 투입을 해서 문재인 턱 밑에까지 갔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임종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종석이 이것 때문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임종석이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임종석은 비서실장을 할 때 그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그 총지휘를 했죠. 사실상. 총지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소환 통보를 받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임종석이 스스로 SNS에 밝혔습니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밝혔는데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자 뇌물죄 사건입니다. 2017년 말에 이제 청와대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그 비공식 회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상직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을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사수석인 조현욱도 참석을 하고 그 참석자들이 다 이제 소환이 된 건데 임종석은 그 회의를 주재를 했겠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장입니다. 중요한 인사는 인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를 해서 그때 인사 추천을 하는 인사수석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사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 그리고 실무적인 일을 하는 총무비서관 이렇게 쭉 참석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임종석이었고 그 자리에서 듣다 보다 못한 그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을 하죠. 그럼 왜 갑자기 내정을 했을까?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걸 지시를 했을까? 딸 문다혜 씨 편히 봐주고 있으니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종석이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전주지검에. 9명의 검사가 총투입돼서 하는 형사 3부에 소환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2월 달에 그 본격적으로 수사를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이 본격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옥 부르고 배건호 부르고 중기부 장관 부르고 다 불러서 딱 어떤 이 묶음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원석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지검에서 우리도 할 수 있어 해서 형사 3부를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를 기반으로 임종석을 이제 소환을 하는 거죠. 자, 문재인 바로 밑에 있는 임종석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재인이죠. 자, 그래서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이 문재인을 압박을 하는 검찰 수사가 그런 상황이고, 김정숙에 대한 소환도 지금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불이 당겨지겠죠. 김정숙과 관련한 그 고소고발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타지마할 전용기 타고 간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관련자들이 속속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이 돼서 이 당시 그 문체부 과장,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그때 4억 원 예비비를 긴급 편성을 해서 전용기를 띄웠죠. 자, 그래서 그 담당한 과장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교부 과장, 왜 갑자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인도 가기로 했는데 그걸 가로채워 버렸느냐, 김정숙이 문체부 과장. 그리고 인도 현지에서 도대체 어떻게 김정숙이 타지말까지 또 갔느냐, 그래서 인도 주재 대사관 관계자 다 소환을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밝혀내고 있죠. 두 가지 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문재인 김정숙 쪽에서 하나는 인도의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왔기에 갔다. 자, 문재인도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시작이 됐죠. 초청장이 보내와서 갔는데 가기 싫은 것 같다.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논란이 다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초청장이 와서 갔다. 이것 하나고, 또 하나는 타지마할 관광지 거기 그 유적지 거기 간 거는 인도에 가서 현지에서 결정됐다. 현지에서 그 인도 당국이 한번 들렀다 가시는 게 어떠냐 해서 그래서 뭐 권유를 받아서 현지에서 결정해서 갔다 왔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인도 대사관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현직 공무원입니다, 여전히. 이 관계자가 그거 아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인도 대사관으로 공문이 왔다. 뭐 김정숙이 가기로 했다. 그러니 인도 당국의 초청장을 확보를 하라. 초청장 보내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먼저 초청장이 온 게 아니고 셀프 초청. 그게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타지마할 현지에서 결정? 아니야. 그거 선발대가 왔는데, 보통 이제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은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선발대가 갑니다. 선발대가 가서 동선을 다 체크를 하고 숙소 같은 거 다 보고, 뭐 기자들이 사용할 프레스 룸 만들고, 그리고 뭐 식사는 어디서 하고 일정은 어디 하고 동선을 다 파악하죠. 선발대가 가서.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간 게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가 갔는데도 선발대가 갔다는 이야기죠. 선발대가 갔는데, 선발대가 이제 동선을 파악을 하는데 선발대가 가서 타지마할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선발대가. 타지마할도 점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현지에서 타지마할을 가는 걸로 적시해서 결정했다. 이게 또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4억 원 국고 손실을 했기 때문에 전용기 타고 가고 막 해서, 그러면은 참고인만 다 조사하고 끝낼 건 아니죠. 김정숙을 소환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숙을 소환을 한 김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 샤넬 자켓, 지금 어디 간지 모르는, 한번 뭐 한글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가 전시를 했다가 어디 간지 모르는, 아마 김정숙의 옷장에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이 되는, 그것도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막 조사를 했죠. 그때 뭐 전시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들은. 그리고 경찰에서는 또 뭐라 하냐면은 감봉권 특활비 가지고 막 옷하고 구두를 뭐 수천만 원어치 샀다. 이거를 의상실 담당자를 또 불러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만 조사를 하다가 다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몸통을 불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심우정 검찰 체제에서는 아마 김정숙 소환 또 문재인 그 제3자 뇌물죄 임종석까지 소환을 했으니까 문재인 소환, 김정숙 소환도 불가피한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이 분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소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순일 전 대법관은 최근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를 하고 이 재판 거래 아주 중요한 뭐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일이죠. 이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빼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원석 체제에서는 그 재판 거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었으면은 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사건들 무슨 블랙리스트나 아니면은 부동산 뭐 통계 조작 엄청나게 많이 있죠. 국민적 의혹이 있는 문재인 주변에 대한 수사 그리고 특활비 뭐 문다혜씨 태국에 있는데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뭐 돈거래를 막 하고 김정숙과 같이 뭐 돈거래를 하고 청와대 근무했던 직원들 양인에서 유송아 이런 직원들과 또 돈거래를 하고 이런 부분도 다 밝혀내서 죄가 없으면은 그냥 종결을 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로 전환을 하면은 이제 불가피한 그 작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이제 10월 달에 1심 2개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기사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은 판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가 일상화됐는데 여러 이제 정치적 판결에서 특히 이재명 재판부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국민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일면과 3면에 실렸는데 정치의 사법화가 돼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한쪽 선은 맹렬한 공격을 할 것이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기사입니다. 자, 판사봉인데 이재명 1심 선고가 10월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즉 10월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법원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좌표 찍기, 개딸들의 좌표 찍기로 인해서 이 법관 개인을 압박해서 재판 과정에서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지금 흔해지고 있다. 그리고 법관 공격이 일종의 재판 대응 수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법관을 공격하는 것이 위축되게 만들어서 이것이 재판 대응의 한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열성 지지층들이 판사들을 막 공격을 하는 것이. 자, 그 상황에서 실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명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진우 부장판사, 지금 대북 송금을 심리를 곧 하게 되죠.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사진이 막 걸려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1억, 그동안에 1억 같은 것을 막 해놨습니다. 좌표 찍은 거죠. 공격해서 위축되게 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지금 위정교사 사건, 선거법 사건인데 가뜩이나 시간을 끌 만큼 끌었는데 이제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서 10월에 1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사들은 본인들이 좀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이걸 또 뭐 봐주기,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 역풍이 또 엄청납니다. 그 부분도 지금 판사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뭐 전해드리지 못한 또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소식들은 내일 저녁에 제가 다시
송국근의 현장 정치를 진행을 합니다. 내일 오후 6시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진전된 소식과 같이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송국근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상품이 있어서 제가 상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듀라론 냉감 패드입니다. 듀라론 냉감 패드. 여름철 폭염 그리고 열대야에 이거를 장만을 좀 하시면은 여름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냉감 소재, 듀라론 소재로 만들어졌고 수분과 땀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서 면이나 나일론 등 다른 섬유보다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고 여름철의 눅눅함 없이 상쾌한 잠자리를 맞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트TV에서는 이 듀라론 냉감 패드 1+1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갈 텐데 그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싱글 사이즈 쿨매트를 구매하시면 한 개가 더 증정이 되고 추가로 베개피 2개도 증정이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국근의 현장 정치 오늘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